세 번째 시간은 전북의 풍광을 스크린에 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즉 한국 영화, 유명한 한국 영화들 속에서 우리 전북의 어떠한 명소들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지, 즉 영화 속에서 비춰지는 우리 전북의 정원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북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출신 그런 감독들, 대표적인 감독, 허진호 감독 혹은 최동훈 감독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우리 전북 출신의 영화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속에 비친 전북의 그 주요 정원은 14개 시군 모두 다 우리 주요한 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5, 전주, 군산, 남원, 진안, 고창, 가장 많이 한국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전북의 명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유진 감독의 약속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인권택 감독님의 달빛 기로올리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전주하면 딱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한옥마을, 특히 그 속에서도 전동성당, 경기전, 그 다문찻집, 그 거리, 그 일대가 굉장히 많이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김유진 감독의 약속은 그 전동성당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촬영이 이루어졌고, 인권택 감독님의 달빛 기로올리기라는 영화는 주제 자체가 전주 한지이다 보니까 전주에서 거의 다 촬영을 했었고, 전주 시청이라든지 한옥마을, 특히 한옥마을 일대에서 거의 100% 촬영이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지역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전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의 아름다운 그 한옥마을의 풍광을 정말 그 인권택 감독님의 그런 장인의 손길로 잘 담아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군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시기 때 항구도시로서 쌀을 수탈해가는 어떤 항구도시의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현대사에 관련된 그런 일제 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그 히로스 가옥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최동훈 감독 하면은 타짜라는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요. 그 타짜라는 영화 속에서 그 보여지는 그 가옥이 히로스 가옥입니다. 직접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 하면은 떠오르는 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춘향전. 그러다 보니까 춘향전과 연동된 게 바로 광안루원.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광안루원과 남원의료원들이 주요 영화의 소재로서, 명소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 영화로는 이정필 감독의 도리하가, 그 다음에 이재한 감독의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 다음에 또 춘향전 같은 영화들이 거의 춘향전과 관련된 영화들은 거의 다 남원에서 그 광안루원에서 대부분 다 직접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 같은 경우는 메타세테아 그 가로수길, 그 다음에 지금 구터널인 모래째 터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이 많이 그 영화 속에서 뒷 배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 보시게 되면 그 모래째 터널에서 보여지는, 그 다음에 이제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읍성이라든지 고창 청보리밭들이 가장 많이 그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 고창읍성, 그 다음에 배종 감독의 그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그
그 아주 넓은 뒷배경들, 청보리밭이 아주 예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 영화 약속이라는 영화는 그 전동성당의 전경, 저녁의 아름다운 그 풍경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달빛 기르올리 같은 영화 속에서는 우리 한옥마을 전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타짜 영화 속에서 히로스가오. 그다음에 또 군산이 요즘 최근에 또 짬뽕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짬뽕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바로 이제 국제반점. 그럼 히로스가오는 뭐 그 이후에도 군산 거의를 노래하다 그런 영화들 속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남원 같은 경우는 춘향전에 관련된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광안로원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진안 같은 경우는 화려한 휴가, 국가대표와 같은 영화들 속에서 주요 장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고창읍성 청보리밭, 이것이 뒷 백그라운드로 잘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북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전북을 대표하는 전북 출신 감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도 있고 뭐 다양한 감독들이 있는데 흥행뿐만 아니라 영화 비평 쪽으로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즉 흥행도 상업적인 성과도 굉장히 높고 영화 비평가들한테도 좋은 호평을 받았던 좀 감독들을 좀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최고로 우리나라 최고의 누적 관객 수를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위는 바로 최동원 감독입니다. 4천만 명. 최동원 감독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범죄의 재구성부터 시작해서 암살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뭐 다양한 다른 영화들도 있지만 누적 관객 수가 거의 4천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거둔, 또 흥행뿐만 아니라 영화적으로도 비평적으로도 영화 비평가들한테도 굉장히 호평을 받은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2004년도에 범죄의 재구성으로 영화 감독으로 입봉을 하게 되고 바로 이제 청룡영화상이나 대종상에서 신인 감독상이라든지 각본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영화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최동원 감독은 그 영화들을 쭉 범죄의 재구성 이렇게 쭉 뭐 전우치, 도둑들 이렇게 타짜 이렇게 쭉 보시게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영화들이 범죄와 연동된 어떤 지능적인,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또 돈을 쫓는 그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서 심각한 어떤 주제의식, 어떤 메시지들을 막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하는 모든 캐릭터들까지 그런 그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갖다가 창조해내고, 즉 만들어내고 맛깔스러운 대사로서 영화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 최동원 감독의 주요한 영화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연기자로 데뷔해도 뭐 좋을 정도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최동원 감독님하고 가장 그 손발을 가장 많이 맞춘, 혹은 페르소나라고 불리우는 김윤석 배우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시험 당일날 아침에 그 요점만 딱 정리해가지고 쪽집게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감독이 직접 연기 디렉션을 해주면서 그 연기의 감정선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그게 배우들이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감탄을 느낄 정도로 참 연기를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 그런 연기 열정을 갖고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최동원 감독님은 지금 암살 이후에 꽤 오랫동안 좀 시간을 조금 두고 좀 쉬고 계시는데, 최근에 내년에 이제 개봉할 외계인이라는, 아직 제목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SF 영화, 외계에 대한 영화를 들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보였던 영화들하고는 조금 다른 장르의 영화이기 때문에 기대 반 혹은 설렘 반 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허진호 감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진호 감독은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월의 크리스마스로 영화를 데뷔를 해서 봄날은 간다, 외출, 행복, 선물, 덕혜공주, 천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다작 영화들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영화 감독들을 분류를 할 때 상업주의적 감독이냐 혹은 비상업적인 감독이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많이 하고, 비상업적인 감독들 중에서는 리얼리즘 감독이냐 모더니즘 계열의 감독이냐라고 많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얼리즘 감독의 그쪽 계열의 감독들은 어떤 영화의 주제의 어떤 진정성을 추구하는 영화들,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장선우 같은 감독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모더니즘 계열의 감독들은 우리 일상들의 어떤 삶을 마치 현미경을 대고 바라보듯이 길게 느레틀에서 보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의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홍상수 감독과 허진호 감독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감독의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제가 생각에는 일상성,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그냥 소소하게 담아서 그냥 보여주는 큰 어떤 클라이막스나 그런 거 없이 잔잔한 모습들을, 그렇지만 그 잔잔한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감동을 주는 힘이 있는 그런 감독이 바로 허진호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허진호 감독님은 8월의 크리스마스로 데뷔를 해서 신인 감독상과 각본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분도 또 화려하게 또 등장하게 되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어떤 갈등이나 대단함 없이 완만하게 흘러가는 서사구조를 그리고 있다는 거. 한석규, 심혜진, 당시 최고의 배우들이 등장했던 이 8월의 크리스마스, 딱 떠오르는 게 군산에 있는 초원사진관. 이 초원사진관을 구하기 위해서 근 1년 동안 이제 홀로 떨어져 있는 사진관, 섭외하기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일화를 갖고 있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허진호 감독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봄날은 간다, 여러 가지 영화들, 위험한 관계, 선물, 영화들을 만들게 되는데, 즉 초창기에는 멜로에 기반해서 일상적인 삶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다가 최근에 와서는 시대극으로 조금 덕혜공주라든지 천문, 그래서 시대극에 관심을 갖게 되고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향후 또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영화 배우를 살펴보면 배우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분만 제가 주관적으로 선정한 몇 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배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연기자들 중에 어떤 대부격인 배우로서 영화보다는 물론 드라마에 출연을 많이 했죠. KBS의 공채 탤런트로 입사를 해서 주로 이제 TV 브라운관에서 많이 보이다가 물론 영화도 많이 보였었고, 주로 중후한 어떤 아버지 역할이라든지 혹은 모사꾼의 역할을 하는 어떤 정치인, 그러한 역할들을 잘 소화해내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진 영화 속에서 등장한 영화로는 가문의 영광이라든지 장수상해, 자연체왕, 헌복동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박근영 배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수미 씨는 최근 우리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라도 요리를 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김수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라도 욕, 즉 욕설이 정말 찰지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배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문의 얘기라든지 마파도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명곤 배우 같은 경우는 원래 교사였다가 그 뒤에 또 배우도 했었고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또 문체부 장관까지도 했던 그렇지만 그러한 다양한 호칭보다도 다른 광대라는 그 호칭을 매우 좋아하는 천상 배우인 김명곤 배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이장호 감독님의 바보선언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임권택 감독님의 서편지라든지 태백산맥과 같은 선이 좀 더 굵은 영화들 속에 등장해서 어떤 사회적 어떤 메시지를 깊이 있는 어떤 연기력을 토대로 해서 보여주는 배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식 배우는 한마디로 거시기한 배우죠. 거시기라는 단어 하나로 뜨게 된 황산벌 같은 영화 속에서 거시기, 마파도 같은 영화 속에서도 무조건 말이 잘 안 되면 거시기 하면 다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거시기라는 그 단어를 전라도 사투리를 통해서 크게 성장하게 되고 국민 조연이 된 배우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연으로서 플라디 데드 같은 영화들도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송세백 같은 배우는 굉장히 여리고 눈에 잘 띄지 않은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 조연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말 미친 존재감으로서 그 영화를 살리게 되는 조연으로서 시라노 연애 조작단 방자제 같은 영화 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그 조연의 역할들을 잘 보여주는 차후에 위험한 상견례 같은 영화 속에서는 주연 배우로서의 어떤 자질까지도 잘 보여준 배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희경 같은 배우는 딱 떠오르는 게 은행나무 침대죠. 예.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그 은행나무 침대 속에서의 그 미단공주 그 역할, 그 이후에 뭐 자카르타나 특히 써니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팔색조 같은 매력을 발산하는 배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배우, 참 가슴이 많이 아픈 여린 아리는 장진영 배우와 이은주 배우. 두 분 다 고인이 되신 배우인데 향후 그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우리 한국 영화를 위해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날아가 버린 우리 장진영 배우, 특히 이제 싱글스, 소름, 어떤 여성들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영화, 싱글스, 그 다음에 뭐 공포 영화의 소름, 그 다음에 최초의 여성 비행사의 삶을 그린 청년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 장진영 배우를 만날 수 있었고, 또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 속에서 정말 그 유방암 말기의 환자 역할들을 잘 소화해내고 결국은 병으로 우리와 아쉽게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임실군에 있는 그 옥정호 주변에 가보시면 그 장진영 기념관이 따로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거기에 그 장진영 배우의 어떤 유품들, 영화 출연 작품들 뿐만 아니라 영화에 관련된 소품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배우는 참 불꽃처럼 살다가 간 아름다운 수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표적으로는 송어, 그 다음에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이라는 영화, 맨 마지막 주원굿이라는 영화. 정말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뭐 큰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영화 카메라만 돌아가면 눈빛이 살아 움직이는 그 영화의 활기를 풀어놓는 참 많이 아쉬운 배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북학 도민 강좌 시리즈물 중에서 전북 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세 가지의 소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맡았던 김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부족을 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